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연욱 땡땡땡 뭐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짧게 사안에 좀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사안은 지금 의원실에서 이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에서 구두 질의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저희 질의 그 담당자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불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전 제명화 감옥가자 같은 프랜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저희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된 경우에 하나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그럼 정당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254조 그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권적인 해석 그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걸면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그럼 유효한 겁니까? 걸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구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그 잠정적인 조치는 그냥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네.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나 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리에 일단 의심도 품지 말라는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속구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은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한 이 말을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말씀해 보십시오. 네. 총장님, 이 법 개정 검토는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진행된 내용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2022 그 전서부터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자유방해죄라든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을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나거나 네. 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이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에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개선 재료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위원회,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종전에 개선을 하셔야죠. 지금 네네. 이 시점에 한 것은 시점상 그렇-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처벌법규로서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총장님, 네.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하고도 아무 논의 네, 없이 그 방송에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나가서 합니다. 하신 게 예, 그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최근에 그 현안 질의 시간에 그 야당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치가 미흡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안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정선거론자들을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 미비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이 범죄이 이런 부분들을 범죄행위로 봐서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연구했었던 그 결과를 그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 행안위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심이 가지신 분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들에게 자료만을 인터넷상으로 자료만을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만을 공유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 의원 중에 한 2분 정도에 대해서 자료만 그 인터넷으로 보내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민감한 기단이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간사님께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이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보내드려라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한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민의 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그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이와 같이 형사적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그 단시일 내에 이런 법률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네. 네.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시각의 그 부분이 중대한 국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